정희는 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거리가 2미터까지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남자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죠.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움직임, 칼의 궤도, 아이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정희는 오른쪽으로 굴렀습니다. 남자의 칼이 자신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뭘 하려고. 남자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어요. 그리고 반격할 준비를 마쳤죠. 정희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칼을 놓을 만큼 강하게 말이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제압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 앞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낡은 수레에 빨간 천막을 씌운 소박한 모습이죠. 그 안에서 60대 할머니 오금순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습니다. 금순은 동그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허리를 굽혀가며 정성스럽게 떡을 저어냅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능숙하고 부드럽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이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죠. 지훈아, 오늘도 왔구나. 숙제는 다 했니? 수정이는 감기 좀 나았어? 할머니가 노란 떡볶이 좀 더 넣어줄게. 아이들은 금순의 떡볶이를 노란 떡볶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떡볶이와 달리 강황을 넣은 듯한 특유의 노란 색깔이 나거든요. 소문으로는 이 떡볶이를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몸살을 앓던 아이들이 금순의 떡볶이를 먹고 나서 금세 나아지는 일이 종종 있었죠. 금순은 단골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집안 사정은 어떤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신경을 씁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에게는 떡볶이를 더 많이 담아주고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슬쩍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죠. 유진아, 언니랑 같이 먹어. 할머니가 오늘 많이 만들어서 남았어.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을 어슬렁거리는 검은색 봉고차 한 대가 눈에 띄었거든요. 차 안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앉아서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금수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일 수도 있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차가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순의 단골 아이들 중 몇 명이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독감이 돌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갔을까? 벌써 사흘째 안 보이네. 지훈이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어. 금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평소 같으면 벌써 달려왔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금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봉고차에서 내린 남자 한 명이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야쿠르트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아이 하나를 발견하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얘, 이거 먹을래? 아저씨가 사주는 거야.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남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를 받아 마시기 시작했죠. 금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야쿠르트를 마시고 나서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곧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놈들이구먼. 감히 내 소중한 고객들을. 금순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이 번뜩였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떡볶이 할머니의 몸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아, 이 나쁜 놈들아, 뭐 하는 거야? 금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떡볶이 국자를 든 채로 봉고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쓰러진 아이를 차에 태우고 있었고 금순이 도착했을 때는 차가 빠르게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아이 내려놔. 금수는 봉고차를 쫓아 한참을 뛰었습니다. 60대의 몸으로는 무리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 번호판을 눈에 새기고 가는 방향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는 시야에서 사라졌죠.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금순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납치됐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목격자는 금순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봉고차도 이미 사라진 후였죠.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금수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평범한 할머니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변을 살피는 눈빛, 상황을 파악하는 자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봉고차가 떠난 후에도 금수는 그 자리에 서서 봉고차의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금수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 안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노랗게 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의 금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날렵한 체형, 차가운 눈빛, 그리고 군복을 입은 채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특수요원 오금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선발된 여성 공작원으로서의 삶, 육체 자체가 무기라고 불리던 특수요원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온갖 무술과 암살 기술을 익혔던 그 시절 말이죠. 금수는 대한민국으로 난파되어 수십 년간 첩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북한에 두고 온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변화시켰죠. 결국 금수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탈출 과정을 거쳐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고 새로운 신분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떡볶이 장사를 하며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몸이 다시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잡던 손이 단단히 주먹을 쥐자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직 안 녹슬었겠지. 금수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0대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전사의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손목을 돌려보니 아직도 유연했고 다리 근육도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잊고 있던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법, 소리 없이 움직이는 기술, 독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금수는 부엌으로 가서 평소 떡볶이에 넣던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강황, 마늘, 생강, 그리고 몇 가지 한약재들. 이것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수면제나 진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이들에게 줄 때는 몸에 좋은 보약으로, 적에게 쓸 때는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어. 금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기로 말이죠. 60대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직도 몸은 기억하고 있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금수는 오랜만에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봉고차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금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60대 떡볶이 할머니, 그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가 곧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금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깨어난 기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범한 할머니였던 자신이 아니라 특수요원이었던 과거의 자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를 끌고 학교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어요. 어젯밤 본 봉고차의 번호판, 남자들의 얼굴, 아이가 쓰러지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따라 아이들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어제 아이가 납치당한 소식이 퍼지면서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죠.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찾고 있단다. 곧 찾을 거야. 금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순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 또 다른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 은지라는 아이였어요. 평소에 동생과 함께 다니던 아이였는데 혼자 집에 가던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CCTV에도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길목에는 분명히 감시 카메라가 있었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죠. 이것은 전문적인 범죄 조직의 수법이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금순의 단골이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외로운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었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이런 패턴을 파악하고 더욱 경계를 높였습니다. 특히 혼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떡볶이를 파는 중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금순이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낮에 사라진 은지의 동생인 유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니? 엄마는 어디 계시고? 떡볶이 할머니, 언니가 안 돌아와요.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은지가 학교에서 나온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한 말이 금순을 놀라게 했습니다. 언니가 야쿠르트 준 아저씨 따라갔어요. 나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따라갔어요. 그걸 봤다고? 금수는 유진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사건의 목격자였던 것이죠. 유진이는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야쿠르트를 마시고 나서 비틀거렸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나도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붉은 미등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 검은 봉고차였어요. 차는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유진이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유진아, 지금 당장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해. 금수는 유진이를 품에 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통과는 전혀 다른 명령조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무조건 눈 감고 숨소리 죽이고 기다리렴. 할머니가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유진이는 금순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수는 유진이를 포장마차 뒤에 숨겨두고 자신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0대 할머니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민첩한 움직임, 그림자처럼 어둠에 스며드는 모습이었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봉고차는 여전히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사람들은 아직 금순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아이 하나를 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맹수의 표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60대 떡볶이 할머니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정체를 드러낸 오금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오늘 밤 사라진 아이들의 행방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막아야 했어요. 봉고차가 골목을 벗어나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금수는 급하게 자신의 오래된 스쿠터에 올라탔어요. 떡볶이 장사를 위해 사용하던 낡은 스쿠터였는데 다행히 연료는 충분했습니다. 제발 시동이 걸려줘.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겨우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스쿠터라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봉고차는 이미 꽤 멀리 가 있었습니다. 금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60대의 몸이지만 스쿠터 운전은 익숙했고 무엇보다 추적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신호등에서는 더 떨어져서 기다리고 큰 차량 뒤에 숨어서 들키지 않게 따라갔죠.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봉고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금수는 스쿠터를 근처 폐건물 뒤에 숨겨두었어요. 걸어서 접근해야 할 거리였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섬유공장으로 보였는데 주변에는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곳이야말로 아이들을 숨겨두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죠. 금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동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보초가 한 명 서 있었고 건물 곳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범죄 집단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금수는 담장 근처에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봉고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보니 확실히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걸음걸이, 주변을 살피는 방식,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이었죠. 금수는 폐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담장을 넘고 녹슨 비상계단을 이용해 천천히 올라갔는데 철근을 밟지 않고 걷는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금수는 맨손으로 건물 가장자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악력과 유연성을 보여주었어요. 환기구 틈새로 건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도 잘 처리했나? 네, 방금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오늘 꼬마 동생이 저희를 봤어요. 잡지 못했어? 빨리 잡아서 데리고 와. 내일 아침에 처리할 예정이야. 일단 이 아이부터 다른 애들이랑 같이 보관해둬.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언제까지 물건 준비하라고 했죠? 이번 주 안에 5명은 채워야 한다고 했어. 나이는 어릴수록 좋다더라. 지금까지 몇 명이나 모았지? 이번 것까지 해서 5명입니다. 모두 지하 창고에 있어요.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금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하 창고에 아이들이 5명이나 갇혀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아이들을 넘긴다는 것. 설마 장기 밀매? 아이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말에서 끔찍한 진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로 가는 길은 어디지? 금수는 건물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발밑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철근 하나가 부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충분히 들릴만 했습니다. 야, 뭐야? 누구 있어? 아래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곳저곳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금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켜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위에 누군가 있다. 모든 출입구 봉쇄하고 찾아.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수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3층 높이였지만 구르면서 착지하는 기술로 충격을 분산시켰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익힌 낙법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즉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지만 금수는 그들보다 빨랐어요. 담을 넘고 계단을 뛰어내리고 골목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60세가 넘은 몸이지만 여전히 민첩했죠. 하지만 금수는 단순히 도망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격자들을 한 명씩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에서 벽을 차고 올라가 뒤쫓는 자의 목을 허벅지로 감아조였습니다. 으윽! 상대방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금수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기절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살려두고 흘려보내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추격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수는 쓰레기통을 차서 상대방의 발목을 걸었고 넘어지는 순간 목덜미를 정확히 눌러 기절시켰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추격자는 금순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다가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금수는 그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어? 지하 창고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중국에서 온 사람들과 연결된 거냐? 누가 뒤에 있어? 남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금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 것은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 금수는 남자를 그대로 두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하 창고에 갇힌 5명의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쿠터에 올라타며 금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장기밀매 조직, 체계적인 아동 유괴, 그리고 무력한 경찰 수사.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금수는 유진이를 찾으러 갔더니 아직도 울고 왔었습니다. 금수는 유진을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언니 꼭 찾을 거야.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 갇힌 5명의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매일 웃으며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정성껏 떡볶이를 끓여주던 그 아이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금수는 먼저 유진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이 유진이를 찾으러 올 것이 분명했거든요.
금수는 유진이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며 조용히 부탁했어요. 오늘 밤만 봐주세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무슨 일이에요? 이 밤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꼭 부탁드려요. 유진이를 안전하게 맡긴 후 금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의 납치, 중국 장기밀매 조직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과거가 다시 깨어난 것까지. 금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옷들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움직이기 편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들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작은 칼, 로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천, 그리고 떡볶이에 사용하던 특별한 재료들. 금수는 그 재료들로 간단한 수면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강황과 몇 가지 한약재를 섞으면 졸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훈이, 수정이, 민호, 은지, 그리고 오늘 잡혀간 아이까지. 금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되뇌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소중한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매일 포장마차 앞에서 만나던 그 해맑은 얼굴들이 지금 어둡고 차가운 지하 창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평범한 할머니로 살면서 묻어두었던 기술들이 다시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 없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적을 제압하는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지를. 금수는 작은 손전등과 비상약품도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볶이 국자를 챙겼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잠깐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다시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답을 알았어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금순에게 아이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숙제를 못해서 풀 죽은 얼굴로 올 때, 수정이가 감기에 걸려서 코를 훌쩍이며 떡볶이를 먹을 때, 민호가 용돈이 부족해서 미안해할 때, 금수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겨주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금수는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고 위험이 어떻고는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해가 뜰 것이고 그들은 유진이를 찾으러 움직일 것이었어요. 그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습니다. 금수는 폐공장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지하 창고가 있다고 했으니 입구가 어디인지 파악해야 했어요. 보초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유무,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5명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거나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적들이 먼저 눈치챌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수는 마지막으로 떡볶이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강황, 마늘, 생강, 그리고 몇 가지 한약재들. 이것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연기를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도 있었어요. 내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모두 같이 나오자. 금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60대 떡볶이 할머니가 아닌 아이들을 구하러 가는 보호자로서 말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봉고차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금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스쿠터에 올라탄 금순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지금이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이 될 것이었어요. 중국 장기밀매 조직과의 최후 대결, 그리고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쳤지만 금순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이들을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금수는 폐공장을 향해 스쿠터를 몰았습니다. 마지막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4시 폐공장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금수는 어젯밤과 같은 장소에 스쿠터를 숨겨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금수는 가방에서 떡볶이 재료로 만든 특제 연기탄을 꺼냈습니다. 강황과 한약재를 섞어 만든 것으로 타면 노란 연기가 나면서 사람을 혼란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또한 냄새도 매우 독특해서 적들이 당황할 것이었습니다. 보초는 여전히 한 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어젯밤에 사용했던 비상계단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철근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올라갔죠. 옥상에 도착한 금수는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1층에는 3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곳이 아이들이 갇혀 있는 지하 창고였습니다. 금수는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의 몸이지만 여전히 유연했어요. 소리 없이 바닥에 착지한 후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하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금수는 벽을 따라 이동하며 계단을 찾았습니다. 건물 한쪽 끝에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입구 근처에는 한 명의 감시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수는 특제 연기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불씨를 만들어 연기탄에 불을 붙이자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톡 쏘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야, 뭐야? 무슨 냄새지? 감시자가 당황하며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금수는 뒤에서 조용히 접근해서 목덜미를 정확히 눌렀어요. 남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금수는 재빨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금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찾은 것이었어요. 복도 끝에 철창으로 막힌 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5명의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수정아. 금순이 작게 부르자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순을 알아본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떡볶이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아이들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금수는 철창 앞으로 다가가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데리러 왔어. 조용히 해야 돼. 금수는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 철창의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라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무슨 냄새야? 경비는 어디 갔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수는 재빨리 철창 옆 어둠 속으로 숨었어요. 아이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야, 김영, 어디 있어? 남자가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어요. 금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철창 근처까지 왔을 때 금수는 뒤에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밟고 말았어요. 누구야? 남자가 돌아서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금순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는 당황했지만 곧 무전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 더 빨랐어요. 떡볶이 국자로 남자의 손목을 쳤고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금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은 침착하게 옆으로 피하면서 상대방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조용히 해.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 금수는 남자를 제압하고 특제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곧 남자는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미 소음이 위층까지 들렸을 것이었습니다. 금수는 서둘러 철창의 자물쇠를 부러뜨렸어요. 얘들아, 할머니 따라와.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순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층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에 침입자가 있다. 모두 내려가. 금수는 아이들을 뒤로 숨기고 계단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곧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려올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면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얘들아,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돼. 금수는 가방에서 평소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노란 떡볶이 몇 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떡볶이를 꺼내는 금순을 보고 당황했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할머니를 믿어. 첫 번째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전등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금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에게 노란 떡볶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남자가 떡볶이를 손으로 받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볶이를 만진 손에서 특별한 성분이 피부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손이 이상해. 남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바닥에 주저앉더니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들이 연달아 내려왔습니다. 금수는 같은 방식으로 노란 떡볶이를 던졌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떡볶이에 손이 닿은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떡볶이가 뭔가요? 은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특별한 떡볶이야. 나쁜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거지. 아이들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금순의 노란 떡볶이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황에 특별한 한약재를 섞어 만든 것으로 피부에 닿으면 빠르게 흡수되어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평소 아이들에게 줄 때는 극소량만 사용해서 감기 예방 효과만 있었지만 지금 사용한 것은 농도를 훨씬 높인 특별한 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 금수는 아이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층에도 여전히 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기 있다. 할머니랑 애들이다. 도대체 할머니가 여긴 왜 온 거야? 할머니 하나를 못 당하냐? 어서 잡아. 2명의 남자가 금순 일행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금수는 남은 노란 떡볶이를 모두 던졌어요. 하나는 정확히 남자의 얼굴에 맞았고 다른 하나는 바닥에 떨어져 으깨졌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떡볶이를 맞은 남자는 곧바로 쓰러졌고 다른 남자는 바닥에 떡볶이 성분을 밟고 미끄러지며 넘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손에 성분이 묻었고 역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단해요, 할머니. 아이들이 놀라워했지만 금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에도 더 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용히 따라와. 금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건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쪽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에서 봉고차 운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어요. 금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국자를 던져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재빨리 달려가서 상대방을 제압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수면제를 사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금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자신의 스쿠터 쪽으로 안내했어요. 자, 이제 정말로 집에 가자. 하지만 스쿠터가 작아서 한 번에 다 탈 수는 없네. 금수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얘들아, 경찰 아저씨들이 왔네. 이제 정말 안전해. 경찰들이 도착하자 금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장기밀매 조직이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말하며 범인들은 모두 건물 안에서 기절해 있다고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셨나요? 경찰이 물었지만 금수는 그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만 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부모들과 상봉하는 모습을 지켜본 금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언론이나 표창 같은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사용해서 소중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평범한 떡볶이 할머니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다시 평소와 같이 오후 3시에 포장마차를 끌고 학교 앞에 나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학부모들이 금순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금순을 바라봤어요. 학교 측에 말을 해서 본인이라는 걸
아이들과 학부형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경찰에 부탁을 해놓은 터라 아는 사람만 몇몇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는 아동 유괴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장기밀매 조직에 의한 아동 유괴 사건이 한 시민의 신고로 해결되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구한 이분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현재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혼자서 범죄 조직을 제압하고 아이들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익명의 영웅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금수는 작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니. 자신은 그저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한 일뿐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몇몇 기자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혹시 그 영웅이 이 근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 때문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60대 여성분으로. 기자가 금순에게 물었지만 금순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떡볶이나 팔고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기자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금수는 표창이나 인터뷰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보다는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수정이, 민호, 은지, 그리고 유진이까지. 구출된 아이들이 모두 금순의 포장마차 앞에 모였어요. 할머니. 아이들은 금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금순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고 얘들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수는 평소보다 떡볶이를 더 많이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달걀과 순대도 서비스로 넣어줬어요. 할머니, 떡볶이가 정말 신기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금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특별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 거야.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거고.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금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답했어요. 할머니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너희들한테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주는 할머니야.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거죠? 유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를 잃을 뻔했던 기억 때문에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우리들만의 비밀은 지켜줘야 돼, 알았지?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 안 가. 매일 여기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금순의 따뜻한 말에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보낸 후 금수는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어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금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금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과거를 사용해야 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한 아이가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금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할머니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거든. 가족이 위험하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금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60대 떡볶이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는 때로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순처럼 자신의 과거는 숨기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응원해 주세요.